라이브 357번째 월요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MPL인데요. 다시 MPL이고 오늘은 이제 제가 2021년 정확히 1년 6개월 7개월 전에 1년 7개월 8개월 한 1년 반 더 된 얘기죠. 작년 초부터 2020년 말부터 작년 초 한 4월 5월까지 진행됐던 우리 MPL 스터디 연장선인데 스터디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오늘 또 간추려 봤습니다. 간추려 봤고요. 개인이 MPL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뭐 MPL은 수익이 좋다, MPL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능한 MPL은 설명하는 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이 무작정 MPL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글쎄 그냥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근데 이론 설명만 가득한 영상을 봐가지고는 실행에 옮길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MPL을 매수하고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매수했다가 아니라 매수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결과물을 갖고 나 돈 벌었어요 하는 거는 뭐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예전에 뭐 이리저리 했던 거 제가 다 10년 전에 이렇게 벌었어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제 영상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고 야 이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MPL 자 그러면은 개인이 가능한 MPL은 그냥 근저당을 가지고 오는 거에 똑같아요. 근저당이면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잘 받다가 어느 순간 이자가 끊어지거나 안 내거나 이자를 안 주거나 아니면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갚지 않는 그런 근저당 채권 그거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잡고 있는 거든 대부업체가 잡고 있는 거든 아니면 개인이 잡고 있는 거든 뭐 일반 회사가 잡고 있는 거든 다 그게 MPL입니다.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MPL은 금융기관이 잡고 있는 금융기관이 설정해 놓은 MPL은 갖고 올 수가 없죠. 요건 법상 그 합법적으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그 대부업체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그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이상의 어떤 금융기관이 MPL을 매수가 가능한 거지. 일반 개인은 일반 금융기관 거 그다음에 대부업체 거 이런 기관들이 갖고 있는 MPL은 설정한 MPL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MPL은 지금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개인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워낙 오래된 사건이니까 뭐 김땡숙인가요? 이게 뭐 두 잔지 가운데를 제가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땡숙 씨가 갖고 있는 이 근저당 보시면은 한국산업은행이 1순위, 2순위가 국민은행, 3순위가 중소기업은행. 야 원래 이렇게 2순위, 3순위로다가 집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돈을 빌려주지 않거든 집이 아니라 은행이 2순위, 3순위 들어가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2016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뭐 7년, 8년 뭐 길게는 거의 10년 전이기 때문에 요때는 뭐 이런 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주소는 모르겠지만 가치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보시면 1, 2, 3, 4순위에 있는 김땡숙 요분 거 요분 근저당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MPL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요 3순위 있는 4순위 있는 김땡숙 씨 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얘기만 되면 내 앞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덥네. 잠깐만요. 네. 여기서 앉으셨더니 창문을 열면 소음이 나고 앉을 때 덥네요.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은 여러분들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얘기만 되면 이분하고 적절한 금액 뭐 합의가 되면은 근저당 이전해 오면 돼요. 이전하는 거 간단합니다. 뭐 여러분 직접 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시험 삼아 공부 삼아 근저당 이전하는 거 한번 실험해 보셔도 괜찮은데 뭐 실행해 보셔도 괜찮은데 이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 직원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칫하면은 그날 등기를 못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 삼아 해보는 거를 시간을 이렇게 내서 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할 게 아닌 이상은 그냥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공식적으로 맡기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다.
그게 더 실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 근저당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딱 보여드릴까, 다음 거. 이것도 보시면은 SC, 제일은행이 이제 2002년도에 1순위에 9,600, 4,800, 2,100인데 여기 세 번째 김만준인지 김판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2억 6천. 요 개인 근저당, 물론 4순위가 이게 다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이제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은 이렇게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 여기 김만준 씨 거를, 김땡준 씨 거를, 만준인지 판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분 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협의만 되고 연락만 되면은 내 앞으로 갖고 올 수 있죠. 이런 개인 근저당권자들한테 연락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전화번호를 알면 좋은데 전화번호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우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갖고 답변 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분 주소지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만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노력과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개인 근저당의 첫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회사네요. 자산관리공사가 1순위 근저당이 있고 2순위가 이제 가압류 보증보험이 있고, 가압류는 100% 배당이 아니라 안분 배당이기 때문에 이제 요건 좀 따져봐야 돼요. 선순위에 가압류가 있으면 내가 3순위에 근저당을 요거 이프 디자인이라는 걸 내가 매수해 올 때 내가 배당을 어느 정도 받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한데, 요건 이제 가압류에 대해서 이제 안분 배당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경매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일단 가압류는 100% 배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나눠서 n분의 1을 받는데, 일단은 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 디자인은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물론 가압류가 선순위이긴 하지만 근저당이 금액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요 디자인 회사가 갖고 있는 근저당은 내 앞으로 개인이라도 매수할 수 있어요. 회사 근저당이니까 회사만 갖고 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회사 근저당도 내 이름으로 개인이 갖고 올 수 있고, 또 개인 근저당도 회사 이름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회사가 대부업체, 홍티경매 같은 금감원 등록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근저당을 우리 회사로 갖고 올 수 있고, 회사 근저당을 내 개인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일반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냥 개인 간 회사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합의가 되고 금액이 맞으면 그냥 이전하고 이전에 주고 이전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세 건의 이렇게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적절한 금액에 수익이 좀 배당이 100이면 80에 갖고 온다면 20이 남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론적인 게 이제 이론이 맞는데, 이론적으로 맞죠. 가능한 얘기죠.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 아닌 개인이 매수가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린 시간도 좀 드려야 되고 노력도 드려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그거를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그 회원분들이 직접 올려놓은 걸 보시면 알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제목만 올려놓은 거고요. 우리 카페에 보시면 이제 MPL 스터 1기부터 5기까지 회원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숙제, 한 절반 정도는 숙제를 그래도 잘 하셨고, 한 절반 정도는 숙제를 안 올리셨고, 어느는 그렇지만,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많이 올리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숙제를 올린 건데, 숙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홍태경 카페 오셔갖고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근데 이게 아마 조건 때문에 회원 등급이 좀 올라가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이런 글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내용은 사실 큰 별건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근저당권을 찾고서 쭉 나열해 놓은 거, 이거 찾아서 이거 보낼 겁니다. 나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묻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들. 그래서 회원들이 숙제 올려놓은 것들이 카페에 보시면은 이게 한 21페이지까지니까 한 400 한 몇십 개 되네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안 올리고 다른데 자유 게시판이든 이제 올려놓은 걸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이 꼭 숙제 게시판에 안 올리고 다른 데 올린 것까지 치면은 제가 볼 때 한 450에서 500개 정도가 아마 이분들이 올려놓은 숙제에 대한 인증, 그 스터디 인증 글이 게시글이 여기 있을 텐데, 근데 요때는 이제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실천을 하신 거예요. 실천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실천이 이제 찾아가지고 개인 근저당 또는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을 찾아서 그쪽에 매수 요청서를 발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는 모르죠.
전화번호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찾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전화하면 되겠지만 뭐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을 길은 없죠. 자, 방법은 매수 요청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화는 못하니까 요청서를 보내야죠. 내가 당신 근저당을 사고 싶다. 자, 그런데 이걸 사고 싶다고 요청서를 보내면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는 어떻게 아느냐? 해당 경매 물건의 등기부를 클릭을 해보시면 설정한 그 근저당권자라든가 모든 채권자들의 주소가 나와 있겠죠. 이렇게. 요건 홍티경매인데 보시면은 2021년도 5월 13일에 설정한 거. 만약에 홍티경매가 근저당권자예요. 그럼 보시면은 근저당권자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 써 있죠. 채무자는 있고. 네, 이거 판교집입니다. 여기가. 자, 그럼 밑에 나와 있죠.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0 삼한바하우스 2층 4호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정말 널널하시고 나는 돈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야. 돈은 얼마든지 있어라고 하시면 직접 차를 몰고 해당 주소지로 가서 직접 문을 두드리고 만나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무조건 찾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지도 만무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그 주소는 그때 주소는 맞는데 현 주소가 맞겠지만 만약에 이로부터 뭐 이후에 주소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사를 갔거나 하면은 해당 주소는 없겠죠. 보통은 근저당 설정을 해도 내가 이사를 갔다 그래도 주소 보정이나 하는 사람들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주소가 경매가 들어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그 어떤 보정이 요청이 오기 전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뭐 해결되기까지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주소가 바뀌었다 그래도 정정하진 않습니다. 정정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소가 뭐 100%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스터디 경험상 거의 뭐 대부분은 주소가 맞는 것 같아요. 연락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 주소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면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주소로다가 매수 요청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는데 그럼 매수 요청서는 어떻게 보내느냐? 자, 다 보여드린다니까. 매수 요청서 근저당 채권 매수 의향서, 뭐 요청서라기보다 매수 의향서라고 해서 뭐 사건, 부동산 경매, 사건 번호 쓰시고 채권자는 뭐 어디, 채무자는 누구, 소유자는 누구, 소재지는 그 해당 물건 소재지 적고. 왜냐하면 내가 빌려준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돈 빌려준 사람은 어디에 빌려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지를 써주면 이거 돈 빌려준 내 집이네. 그러니까 매수 의향서 그러면 잘 몰라요. 그 보면은 이거 경매에 들어간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빌려준 그 집에.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 밑에 이제 박스 밑에 근저당 채권 매매 금액은 매수임한 금액은 이제 금액을 명시를 하면 좋은데 얼마에 산다는 건 뭐 그거는 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분석해서 요 해당 근저당권자 누구누구님 채무를 보존해 드리도록 하겠다. 당신 금액을 최대한 보존해 줄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계약 조건은 근저당 채권 매매 계약 당일 뭐 계약금 30% 지급. 근데 뭐 계약했다고 30%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써야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약하면 돈을 30% 준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돈 달라고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결국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내 근저당을 사겠다고 연락 온 사람이 계약하면 30% 준다고, 그리고 채권 이전하면은 바로 돈을 준다고. 근데 이전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뭘 계약하자는 거지? 내가 빌려준 거 팔 수가 있나? 이게 어떤 건데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화 와서 물어보는 경우,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성질을 내거나 정말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계약은 불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 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설정한 근저당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쉽게 제가 뭐 풀어서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냥 선생님이 설정한 근저당 저희가 살 수 있고요.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뭐 근저당은 채권이고 물건이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하고, 선생님이 설정한 근저당을 팔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으면요. 이렇게 얘기해서 쉽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뭐 매수 법무비는 뭐 홍티경매에서 부담한다. 이건 홍티경매가 보낸 거니까. 뭐 기타 세부 사항은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보내드리고 명함도 보내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수 청소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편지도 썼어요. 구구절절 편지도 썼는데 편지를 쓰나 이렇게 내용을 하나, 뭐 편지를 구구절절 쓴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하고 연락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회원들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편지를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매수 의향서를 보내는 게 간단 명료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냈어요.
자, 보냈는데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이제 이분들은 홍티 경매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한테는 명함을 다 드렸어요.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들의 매수요 청소를 보낼 때 여러분들은 홍티 경매 사회이사로서 그러니까 홍티 경매가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티 경매 하나의 일원으로 협상을 하시고 연락을 하셔라 그래서 이분들한테 명함을 드려서 이분들의 매수요 청소를 보낼 때는 이 홍티 경매 제가 만들어 드린 명함을 첨부해서 보냈죠. 어떤 분은 그때 100매인가 드렸는데 100장의 명함을 한 달도 안 돼서 다 써가지고 일단 편지 다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 드린 분이 한 3분 계셨어요. 예, 그분들은 뭐 그 다음에 200장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항상 보내는 건데 제가 여기서 명함의 중요성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분들이 내 근저당을 사겠다고 뭐가 편지가 왔는데 신분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대에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고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편지 한 통 받아들고서 바로 어떻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야 내 주소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매가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모든 대법원 경매 사이트라든가 일반 경매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노출이 다 된다는 거, 공개가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어라고 전화해서 따지는 분도 있어요. 너 내 이름으로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보내냐? 너 누구냐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거 설명을 해드려야죠. 경매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해서 전부 공개가 됩니다. 선생님 이름도 공개가 되고 등기부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아니까 뭐 다짜고짜 욕을 해 그러고 이제 같이 싸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제가 중요하다고 쓰는 거는 다시 돌아와서 요즘 같은 세상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누구다라는 거 물론 명함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니는 직장 기타 등등의 명함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회사를 다니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데 직장이 있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왜 보냈지? 그러니까 명함을 받아 들고서 아무래도 더 마음을 좀 안도할 수 있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명함을 놓고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밝혀야지만 상대방하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고 명함을 넣는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제일 많이 보내신 분이 아마 스터디 할 때 500통을 보냈어요. 500통 편지를. 거의 스터디 기간 한 달 보름, 한 6주인가 5주 동안에 일주일에 거의 100통을 보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100통을 진짜 그 물건을 찾아갖고 다 보냈는데 그래서 이분의 평균 보니까 뭐 한 15%에서 20% 연락이 한 80에서 한 100통 이상이 왔다고 하더라고 이분 얘기는. 근데 이제 뭐 그 중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묻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실효성 면에서는 뭐 그냥 연락 온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답변 와가지고 이제 협상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시고 근데 이제 합시다가 너무 힘에 부치고 이건 투잡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중도에서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셨는데 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거는 인내와 뭐 시간 들이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MPL을 개인이 하시려면은 일단 시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직장인이 좀 많아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일단 힘이 들어. 주말에만 할까? 안 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고 하려면은 이분들하고 또 수시로 통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다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연락이 오면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연락 온다고 해서 얘 연락이 와서 기뻐요. 처음엔 기쁘지만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기쁜 거 둘째 치고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내용을 알고 가야 될까? 그거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원금이 얼마냐. 연락이 왔으면 우리는 채권 최고액밖에 몰라요. 대부분 근저당 설정 그 등기부상에는 채권 최고액 금액만 있기 때문에 은행은 뭐 120%, 대부업체 150%, 140%, 뭐 이금융은 130%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그건 모르는 거죠. 은행권이면 대충 예측을 하고 대부업이면은 대충 예측을 해서 원금이 이 정도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 빌려준 원금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경매물건이다 보니까 등기부상에서 얼마인지 나오니까 원금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1억 빌려주면은 1년 후에 2억 준다고 했다. 그 채권 최고 2억이야. 그 계약서도 없어.
계약서 없으면 연 5%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1억 500이 끝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2억 못 돌려받아요. 구두로 약속한 거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1년에 2억을 받으면 원금의 100%인데 그 이자 제한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도 없어요. 개인이 주고받으면 상관없겠지만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상한선이 2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받아요. 1억 2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을 설정해 놨다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5년 동안 있다면은 뭐 20% 5년이면 뭐 100%가 되니까 2억 받겠죠. 자, 그래서 원금이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채권 최고액과 원금, 원금, 채권 최고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원금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계약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가 없으면은 연 5% 법적인 상한 이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한 이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얼마의 이율로다가 빌려주고 이 사람이 이자를 얼마나 주기로 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야죠. 그거 알고 있어야죠. 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같이 2, 3번은 계약서가 없다면은 골치 아프죠.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원금보다 싸게 사올 수 있으면은 뭐 계약서가 없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최고액이야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나와 있는 거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받은 이자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 받은 거는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쓴 용돈에 불과한 거고 이자 받은 거는 빼고 다 달라는 분도 있어요. 다. 어떤 분은 채권 최고액이 2억이니까 깎아줄 테니까 1억 8천 달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년에 20%꽉 채워봐도 1억 2천인데 이분은 2억을 준다고 그랬다는 걸 믿고 이건 2억짜리야.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 1억 8천을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인 이자는 1년에 정해진 게 없으면 5%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 그래도 20% 이상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설명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가 동시에 복장이 터지죠. 못 알아들으니까 열불 나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조금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을 가르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 자식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하면 주먹부터 날아가잖아요.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내 자식이면 인내가 안 나오죠. 그냥 손부터 올라가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안 해본 분들은 얘기하다가 뭐 스스로가 복장이 터져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락해갖고 뭐 도저히 난 뭐 이런 사람하고 상대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별별 스토리가 다 있는데 어찌됐든 이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인내. 그 다음에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받은 이자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을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MPL 하겠다라고 전화해서 아니 뭐 편지 보내고 연락 오면 무조건 만나러 가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돼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르시는 분들이 왜 모르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할 게 아니라 그분들 모르는 걸 당연하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내가 키워야죠.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지. 이걸 살까 말까. 네. 자, 이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는 근저당을 찾아야죠. 그리고 매수 요청서를 발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이 와요. 이거 내가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말씀드린 물어봐야죠. 아까 그 전에 했던 대로 뭐 계약서가 있느냐, 원금이 얼마냐, 이자 받은 게 얼마냐 물어본 다음에, 다 있네? 그렇다면은 금액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해당 물건에 조사를 해야죠. 근데 어떤 분은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조사를 하면은 그 조사한 내용 리스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채권자 미팅 그 다음 순서인데 어쨌든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근저당을 찾고 요청서를 발송하고 답변이 오면 조사를 하는 거고요. 안 오면 조사할 필요가 없죠. 안 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한 다음에 미팅을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미팅 전 요청사항 말씀드린 대로 이체내역 통장 돈 빌려준 거 1억 빌려주셨나요? 원금 1억이라면 1억 빌려준 원금 통장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채무자한테 그 원금 돈 보낸 내역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금까지 받은 거 그 통장 내역을 갖고 오시라고 해야 돼요. 통장 내역을 은행에서 뽑아오라 그러면 또 이분들이 귀찮아하니까 그러면 통장 정리를 좀 해가지고 통장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가능합니다. 뭐 은행 가서 뭐 서류 떼라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뭐야 이거
중요한 걸 너한테 내가 왜 줘? 뭐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통장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통장을 달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통장을 좀 보여주세요. 어르신이 또는 뭐 누구누구 사장님이 돈 빌려준 그 원금하고 지금까지 받은 이자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좀 확인할 수 있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게 통장을 갖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차용증이나 뭐 아니면 계약서 예, 이런 거를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계약서 보면은 보통은 이제 채용증 정도 쓸 정도면은 원금 얼마, 이자 몇 프로 주겠다고 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채무자 도장 찍고, 예, 그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있어야죠. 근데 계약서가 없는 분이 생각으로 많다는 거. 자, 여기서 그 협상의 관건은 뭐냐? 협상의 관건은, 말씀드린 대로 쉽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분들한테 뭐 채권이니 물건이니 뭐 경매 들어가면 뭐 배당이 어쩌니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들으시고 그냥 쉽게 돈을 안 갚아서 경매에 들어갔고요. 경매에 들어가서 이제 누가 낙찰을 받으면 그분이 그 낙찰 받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납부하고 대금을 내게 되면 법원에서 다 계산해 갖고 저희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지금 돈이 급하시죠? 벌써 1년, 2년 동안 못 받으셨으니까. 그럼 지금 저한테 파시고 저는 그냥 이걸 갖고서 한 1년 기다릴게요. 근데 1년 기다리니까 기다린 거에 대해서 저도 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전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쨌든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저 사람이 돈 빌려갈 때 1억 빌려가고 2억 준다 그랬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삼순이기 때문에 1억도 못 받고 잘 받아야 시세 조사 해보니까 이건 진짜 낙찰가가 잘 나와봐야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이 원금 1억에서 한 5천이나 6천밖에 안 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돈을 벌려면 진짜 3천이나 4천을 사와야 되거든요. 1억짜리를. 근데 이분들이 인정을 못 하죠. 무슨 소리야? 이거 1억짜리고 1억을 빌려줬고 얘가 2억 준다 그랬는데 이거 2억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깎아줄 테니까 너 1억 5천만 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많아요. 답답하죠. 무슨 소리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려야죠. 그리고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어르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글로 써가야지. 저기 흰 종이에다가 1. 국민은행 봤죠? 2. 순서대로 어디 봤죠? 3. 어르신은 이 금액인데 지금 얘가 낙찰가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뭐 빠지고 1, 2, 3번이니까 이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얼마에 사야지 맞을까요? 라고 해서 쉽게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이해할 수 있게 인정할 수 있게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서 저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협상의 관건은 자료입니다.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인내하는 거죠. 인내. 그 자리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며칠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일주일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계속 물어만 보고 있다가 못 팔겠다.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결국에는 앞서 자료를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보여주면 이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맞구나. 조사를 본인들이 해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 얘기가 맞네. 그러면 이제 돈이 급하니까 당장에 빨리 필요하니까 싸게 파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협상의 관건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개인이 이제 MPL을 하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 매일 물건 찾기는 어려워. 주말에만 찾을까?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경매도 제가 예전에 경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내가 어떤 걸 하나를 시작을 하려면 오늘 하고 내일 말고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수학 영어 공부하듯이 특히 저는 뭐 수학을 가르쳤으니까 수학을 오늘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일주일에 수학을 하면 그 수학이 늘겠습니까? 안 늘죠. 수학은 매일 해야 되거든요. 매일. 수학은 매일매일 해야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운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도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지 연장이 되는 거지 오늘 하고 이틀 쉬었다가 수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수학 천재 뭐 김윤기 변호사 같은 걔 같은 경우는 걔가 아니라 그 친구 같은 경우야 머리가 좋으니까 이틀 쉬었다가 해도 수학이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틀 3일 쉬면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매일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경매나 MPL도 매일 여러분이 하겠다 그러면은 물건을 매일 찾아야 돼요.
매일 찾아야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이번 달은 그냥 오늘 다 찾아갖고 내일 쫙 발송하고 일주일 뭐 앞으로 3주 딱 쉬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물건을 찾아놓고 월요일 날은 발송하고 또 쭉 물건 찾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내가 일이 바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화하는데 전화를 한두 번 해보고 안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화 안 합니다. 예. 물론 뭐 전화번호가 찍히니까 통화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 매수 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이분들이 전화를 해올 때 바로 통화를 하고 뭐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뭐 계약서라든가 원금이나 내용을 물어보신 다음에 결론을 빨리 짓는 게 빠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미팅을 잡아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시 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간적인 여유가 돼야 돼요. 일하는 일 때문에 지장을 봐서 전화를 항시 못 받는다. 그럼 어렵죠. 그리고 언제든지 미팅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그럼 이번 주에 봅시다. 어르신 제가 이거를 하려면은 조사해서 나가야 되니까 오늘하고 내일 제가 조사를 하고 내일 모레 뵙죠 라고 하면은 내일 모레 시간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시간을 막 뺄 수 있나? 한 달에 한 번 뭐 반차나 휴가 내는 건 가능하지만 한 달에 3일, 4일, 5일을 어떻게 빠집니까? 불가능하죠. 자영업자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또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장인 내가 있어야지 내가 빠질 수 없는 입장이라면 또 시간을 못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MP를 하려면 일단은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